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제가 전술탄도미사일 3 개발 소식을 올린 것에 대한 보충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번에 전술탄도미사일 3는 제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던 사업이 갑자기 내년 예산안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적인 조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술탄도미사일 2를 개발 중이지만 정확히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미사일은 전술탄도미사일 2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 개발 중인 미사일은 뭐냐? 그건 바로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한 CTM-290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미사일을 우레2라고 부르더군요. 그럼 우레2 그러니까 CTM-290은 무슨 미사일일까요?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는 전술탄도미사일 2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정확히 우리 군이 운용하게 될 전술탄도미사일 2와 완전히 같지는 않고요. 폴란드와 UAE 등에 수출하기 위한 수출용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 2와는 재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전술탄도미사일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아마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이 KTSSM-1과 KTSSM-2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미사일은 이미 수출되었거나 수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두 미사일이 우리 군이 보유한 사양 그대로 수출되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우선 전술탄도미사일 1부터 그대로 수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그러니까 MTCR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MTCR 규정에 의하면 사거리 300km에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거리가 180km에 불과한 전술탄도미사일 1은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탄두 중량은 어떨까요? 이건 생각해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전술탄도미사일 1은 개발된 이유가 북한의 장사정포의 갱도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의 탄두는 당연히 지하에 있는 북한의 갱도진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관통탄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전술탄도미사일 1의 탄두를 설명하자면 지하를 관통할 수 있는 중금속 외피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탑재된 폭약은 열압력탄입니다. 거기에 압력감지 신관을 가지고 있어서 지하의 관통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지하 공간을 만나면 이 압력감지가 그걸 감지해서 폭발하는 탄입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지하갱도를 찾아내서 터지는 탄인 겁니다. 거기에 폭약 자체가 일반 폭약이 아니라 열압력탄이고 열압력탄은 터널 효과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터널 효과는 쉽게 이야기해서 갱도 안에 터널을 따라서 열압력탄이 분산하게 되고 그래서 긴 갱도 전체의 열압력탄에 폭압이 퍼지게 되는 현상으로 전술탄도미사일이 관통에 들어간 그곳에 적 장사정포가 없다고 해도 갱도 안에 어디엔가만 장사정포가 있다면 우리 관통탄이 관통한 위치와 상관없이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우리나라의 다른 관통탄들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현무4와 현무5도 탄두 자체는 거의 구조는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통을 위한 중금속 외피 안에 열압력탄이 들어가 있고 지하의 벙커를 탐지하는 압력감지 신관을 가지고 있는 구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전술탄도미사일 1은 현무4와 현무5 전에 우리의 새로운 관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용 모델의 역할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전술탄도미사일 1의 탄두는 단 한 발로 적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 있든 안에 숨어 있든 상관없이 적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관통탄두의 중량이 얼마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이 관통탄두의 중량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600kg입니다. 내 MTCR 규정인 500kg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전술탄도미사일 1도 절대로 그대로 수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술탄도미사일 1도 우리 육군이 보유한 모델과 수출형 모델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탄두 중량에 조절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사거리도 달라졌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UAE는 천무다련장을 처음에 수입했을 때는 비밀로 수입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전술탄도미사일 1의 수출형 모델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MTCR 규정상 절대로 우리 군이 보유한 그대로는 수출할 수 없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지금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는 호마르케이는 정확히는 우리 천무와는 좀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요. 발사기가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술탄도미사일들은 전술탄도미사일 3를 빼고는 전부 미사일 크기가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때 전술탄도미사일 1이 400mm급인 줄 알았지만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고요. 우리가 개발한 전술탄도미사일들은 길이 4.174m에 폭은 607mm로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 배치하고 있는 천무원은 이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발사기의 길이가 짧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보유한 천무원을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끔 개량을 해야 하고, 그걸 천무2라고 부르죠. 그러나 호마르케이는 처음부터 전술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발사기의 길이가 우리의 천무보다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미 UAE는 우리로부터 전술탄도미사일 1을 수입해서 운용하고 있고, 전술탄도미사일 1도 길이 4.174m에 폭은 607mm로 전술탄도미사일 2와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UAE가 보유한 천무도 발사기의 길이가 우리 군이 보유한 천무보다 긴 개량형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건 조만간 사우디도 전술탄도미사일 1을 우선 수입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우디에 수출된 천무도 전술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모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천무를 운용하는 국가 중에서 전술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는 천무를 보유한 나라는 개발국인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전술탄도미사일 1을 천무에서 운용하지 않고 별도의 고정형 발사대에서 운용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군의 천무가 전술탄도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발사기의 길이를 늘리고 사격통제 장비도 전술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끔 개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폴란드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CTM-290은 어떤 미사일일까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미사일의 크기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전술탄도미사일과 동일합니다. 길이 4.174m에 폭은 607mm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CTM-290이라는 건 사거리가 290km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미사일에 적용하는 탄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탄두에 집속탄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어느 자료에도 폴란드 수출용 미사일에 집속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정황상 그리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화에서 불발률 1% 이하의 집속탄을 개발했다는 것도 제가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럼 자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광역제압 탄두라고 나옵니다. 절대로 집속탄이나 자탄 등의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무기 수입을 비밀에 붙였던 UAE와 다르게 폴란드는 우리로부터 천무를 수입하는 걸 폴란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TM-290의 상세한 재원은 잘 나와 있는 편이지만 탄두에 집속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탄의 탄두가 집속탄이라는 건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CTM-290은 수출을 위해서 사거리를 290km로 제한을 했고 탄두 중량도 500kg으로 제약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별도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재원은 우리 군용 전술탄도미사일2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용 전술탄도미사일2의 정확한 재원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탄두 중량이 500kg이지도 않고 사거리도 290km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기보다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2의 사거리가 290km일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 건 이 CTM-290의 재원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군용 전술탄도미사일을 그대로 수출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술탄도미사일 3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술탄도미사일 3는 제가 몰랐을 뿐이고 원래는 있던 사업이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기존에는 KTSSM-2 블록2라고 불리던 미사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KTSSM-2는 블록 1과 블록 2로 두 가지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 중에 블록 2를 이번에 아예 별도로 전술탄도미사일 3로 이름을 변경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사일의 직경은 900mm로 직경 607mm인 기존 전술탄도미사일보다 대폭 크기가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계획에서는 별도의 차대를 개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걸 우리들은 천무3라고 불러왔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는 별도의 차량에 두 발의 전술탄도미사일 3를 탑재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건 발사 차량을 현무 발사 차량으로 변경하고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요. 그래서 지금 탄도미사일을 한 발만 탑재하고 있는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개량해서 두 발을 탑재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없던 사업이 새로 등장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사업이기에 전술탄도미사일 2가 2026년까지 개발되고 이 전술탄도미사일 3는 2027년까지 개발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술탄도미사일 2를 개발하고 그 후속 사업으로 전술탄도미사일 3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같이 개발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솔직히 이 분야는 분명 현무 시리즈 정도로 정보를 구하기 힘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무기에 비해서는 정보를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편적인 정보만이 나오고 있어서 정보 수집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술탄도미사일들에는 동일한 로켓 엔진이 사용되고 있고 이 로켓 엔진에 대한 자료는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사일에 들어가는 기초 기술에 대한 자료는 많으나 정작 미사일 자체의 세부 재원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나마 CTM-290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배치되는 모델이 아닌 순수하게 수출을 위한 모델이고 폴란드에서 대대적으로 자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자세한 재원이 나와 있지만 나머지 미사일들은 자세한 재원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전술탄도미사일2에 대한 재원은 진짜 우리 군용 전술탄도미사일2의 재원이 아니라 바로 이 폴란드 수출용 미사일인 CTM-290의 재원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군이 보유한 우리 군용 전술탄도미사일은 판매를 한 적이 없고 별도의 수출용 모델을 개발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 군이 사용하게 될 전술탄도미사일의 재원은 수출용 모델인 CTM-290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